사이버펑크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히피족, 뭐 약간 뭐 저항하는 그런 문화가 좀 발전해서 이제 사이버 시대의 저항 문화로 사이버펑크라는 게 있었고요. 네. 거기에 암호학자들이 같이 하면서 사이퍼펑크라는 걸로 됐어요. 근데 이분들의 어떤 취지는 우리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고자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DP와 헬먼이라는 사람이 공개키와 개인키 기술을 만들어서 이걸 프라이버시에 활용하세요라고 공개했습니다. 네. 공개했는데 그걸 가지고 디코노미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디코노미 2일차의 키노트를 필립 짐머맨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PGP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대중에 공개했는데 네. 미국에서 그걸 공개했을 당시에 무기 판매업으로 등록하라고 메일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냉전 체제의 어떤 네. 기운이 남아있던 시절이라 이런 암호 기술 자체가 무기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굉장히 엄격히 관리를 했었고 수출도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돼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런 암호 기술을 그냥 공개해 버리니까 국가에서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통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짐머맨은 우리는 이건 비밀을 누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기술인데 그런 어떤 시각의 어떤 차이가 존재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던 거죠. 좀 정부가 무분별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기다리고 있었다가 세상에 사건이 터집니다. 누구죠? 에드워드 스노든. 네. 미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에서 정보 분석가로 활동을 했었는데 러시아로 현재 망명 가 있고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많은 감찰과 여러 가지 감시를 했었다는 것을 세상에 오픈을 하고 지금은 이제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 댕겨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 미국에서는 네. 반역자 취급을 하고 최대한 잡아와서 재판에 올리고 가둬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미국에 했었던 그런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신념하에 네. 자기가 했었던 일들과 그런 미국이 했었던 일을 세상에 공개했던 거죠. 그렇군요. 위키리스크도 비슷한 사례이고요. 네. 그때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고 있었어요. 국가가 사람들을 다 감시했고 뭐 메일도 보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감시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인 스스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암호학자들이 그런 운동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던 금융위기의 어떤 배경과 이런 사회 전반적인 사이퍼펑크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결합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을 나카모토 사토시가 개발을 했지만 사실 혼자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이버펑크들의 기술과 고민과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군데군데 녹아져 있는데요. 그걸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백서의 내용에 보면은 아담 백이라는 사람의 해시캐시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서의 어떤 시스템을 빌려올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채굴과 관련된 작업 증명 시스템을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든 건 아니었어요. 아담 백이라는 사람이 해시캐시라는 프로젝트에서 이미 그런 작업 증명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차용했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웨이다이라는 사람이 비먼이라는 어떤 프로토콜과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실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도 많은 내용들을 참고했었죠. 심지어는 웨이다이하고는 발표하기 전에 미리 사전적으로 의견 교류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실은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결과물이긴 하지만 최초의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네. 최초의 암호화폐는 사실은 이캐시라는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유명한 암호학 박사입니다. 암호학의 선구자 데이빗 차원 박사가 개발을 했고요. 이 당시 때는 이걸 정말 화폐로 잘 써보기 위해서 이캐시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신용카드 회사와 이제 계약 직전까지도 갔어요. 그 당시는 신용카드가 처음 세상에 나왔던 시절이라 약간 좀 이제 준비하던 단계였고 서로 비교를 했는데 데이빗 차원 박사가 고민했던 건 그거였어요. 신용카드는 쓰게 되면 내역이 카드 회사에 다 남잖아요. 그쵸. 이것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암호화폐의 관점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결제는 유지하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라고 고안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캐시도 탈중앙화에 대한 숙제를 풀지 못하고 중앙화 발행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잘 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디지캐시는 이캐시를 출시하고 좀 안 좋게 파산을 했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